또 단백질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근육 생성에 도움이 되는 식이 처방입니다. 브로콜리 계란찜입니다. 이거는 유청 단백질이라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숙제처럼 고기를 먹었는데 이제 그 숙제에서 벗어나서 이 유청 단백질로 충분히 단백질 보충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브로콜리 맛있죠. 근데 항암식품으로 유명을 한데 저는 근육 생성에도 도움이 되는지는 처음 알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브로콜리와 두유를 이렇게 추가를 한 계란찜인데요. 이제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인돌3 카비놀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인체에서 과도한 에스트로겐과 독소를 생성을 억제해줍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테스토스테론, 이 호르몬이 높아지면서 근육 생성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또한 이 브로콜리가 칼슘 함량도 높은데요. 이 칼슘은 근육이 수축되고 이완할 때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라서 꼭 우리가 근육을 만들 때 같이 챙겨줘야 하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칼슘이 뼈 건강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었네요. I'm on fire. I'm on a roll that keeps rolling on cause I'm inspired. Not by the look in your eyes, but by the look in mine. 자, 앞서서 엉덩이 사용 능력 평가를 했던 두 분, 저희 엄지와 함께 14일 동안 엉덩이 집중 관리를 해봤습니다. 오, 궁금해요. 정밀 검사를 합니다. 물론 무릎 근육과 허리 근육을 강화시켜줘야 되지만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켜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엉덩이 운동을 좀 드릴 건데요. 근데 보통 저희가 엉덩이 운동을 하면 그러면 침대나 테이블이 있으면 이렇게 허리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 네. 네네. 10개씩 30개, 3세트. 네네. 네. 엉덩이 근육을 되살리기 위한 두 참가자들의 노력. 허리를 조금만 고정을 하시면 좋은데. 옆으로도 중둔근. 천천히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래도 열심히 하시네요. 제가 2주 연습을 했거든요. 그 엉덩이 훈련을. 제가 어제 수영을 갔는데 그 전주, 지난주에 갔을 때하고 좀 달랐어요. 다리에 힘이 좀 있는 느낌? 벌써. 엉덩이 힘으로 차잖아요, 수영은. 그런 느낌은 좀 받은 것 같아요. 잘하고 계세요. 엉덩이가 굉장히 이렇게 스스로 힙업이 되는 느낌? 그런 걸 받았어요. 운동 한 개 더 해보실 거예요? 네. 표정 안 좋으셔. 제가 선생님한테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만들어 먹는 요리를 배웠거든요. 브로콜리, 두유, 계란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란 2개를 넣고 사실 엄마들한테 계란찜은 그냥 눈 감고도 거의 하는 요리니까. 계란과 두유를 함께 이렇게 풀어서 섞어준 다음에 브로콜리를 앞에 머리만 먹기 좋게끔 잘라서 이 정도 넣을게요. 저렇게 되면 계란찜이 돼요. 너무 예쁘고 괜찮은데요? 해 먹어야 되겠는데요? 과연 맛은 어떨까요? 일단 고소함이 탁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고소하고 계란은 좀 짭짤하니까 저도 해 먹고요. 제 딸도 해줄 것 같아요. 한 끼 식사 정도로 좋겠네요. 아니, 아까 두유가 들어간 게 이게 또 다른 맛을 내더라고요. 고기가 되게 부드러우니까 맛있어. 그냥 다 먹으면 어떡해. 14일간의 집중 관리 종료. 네, 14일 동안 열심히 체험에 참가해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시간을 내서 운동과 식단을 지킨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자, 실제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지 기대됩니다. 먼저 엉덩이 MRI 검사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네, 우선 그 박성희 씨 엉덩이 MRI 결과입니다. 그 바깥쪽이 지방이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안쪽에 근육이고 그 안쪽 하얀 부분이 뼈입니다. 두께를 쟀더니 좌우가 우측이 27, 좌측이 29. 보통 다 이렇게 비대칭입니다. 똑같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제 이랬는데 2주가 지났습니다. 예. 우측은 0.03 정도로 이렇게 많이 늘진 않았지만 좌측 같은 경우는 0.3mm 정도, 2주밖에 안 되는데 불구하고 같은 위치에서 두꺼워진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박주혜 씨 엉덩이 MRI 결과도 봐야죠. 네, 박주혜 씨는 좌우가 이제 23mm, 26mm, 이분도 이제 비대칭인데 2주를 열심히 운동한 다음에 한번 다시 MRI를 찍어봤습니다. 오, 많이 늘었다. 오, 많이 늘었다. 1mm 정도 측은 늘어나는데 좌측은 이제 큰 차이가 좀 없었는데 네. 한쪽이 이제 비대칭적으로 조금 더 늘어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분의 체형을 3D 스캐너로 저희가 검사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비교해서 신체 전반의 밸런스 변화를 체크를 해봤습니다. 박주혜 씨 같은 경우는 오른쪽 어깨가 처져서 이렇게 이제 신체 밸런스가 잘 맞지 않았는데 어깨 밸런스가 더 좋아진 것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아니 저분들의 나이를 생각을 하면 근육 생성이 거의 안 되시는 나이인데도 저 정도로 이제 상승됐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요. 나이가 안 될 것 같지만 열심히 운동하면은 보통 우리가 운동은 뭐 3개월 얘기하지만 2주만 해도 운동하면 근육은 는다는 겁니다. 자, 중년 실험자 두 분의 의미 있는 변화를 확인해 봤는데요. 여기서 끝나면 너무 아쉽잖아요. 엉덩이로 백세 쓰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비법은 무엇인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저 무슨 부주 같은 거 아닙니까? 근육통처럼 생긴 이거 240 탄 거거든요. 우리 애 요거 290이나 40. 네, 정확합니다. 이거는 유청 단백질이라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숙제처럼 고기를 먹었는데 이제 그 숙제에서 벗어나서 이 유청 단백질로 충분히 단백질 보충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이게 이렇게 물에 타먹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제가 먹는 요거트에다가 요걸 또 한두 스푼 이렇게 타서 먹기도 해요. 샐러드에도 좀. 그 위에다 뿌려서 그러니까 먹기가 되게 편하겠어요. 근육이 나이 먹을수록 부족하니까 또 근육에도 좋다고 하니까 네, 사례자분들의 엉덩이 근육 찾기에 시너지 효과를 준 것이 바로 이 유청 단백질이었습니다. 가루가 참 곱네요. 저 사실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이제 근육량이 감소한다라고 그래서 이 유청 단백질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사실은 하루 권장량을 채우기 쉽지가 않아서 쉽지 않아요. 이런 건강 보조식품이 좀 있어야 네. 그걸 좀 채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자, 유청 단백질의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원유 1리터에서 단 0.12%만 존재하는 유청 단백질. 그런데 유청 단백질은 이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우리가 우유를 좀 따뜻하게 먹어보려고 좀 살짝 데피면 보통 어떤 거를 보셨어요? 위에 이렇게 막이 생기잖아요. 네, 우유 위에 이렇게 살짝 막이 생겨서 우리가 보통 좀 걷어내고 먹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바로 찐이에요. 이 우유의 찐인데 덮여있는 그 막을 유청 단백질이라고 하고 이것이 흡수율이 90% 정도까지 우와. 이르게 되는 굉장히 고급진 고단백 식품입니다. 어머, 내가 저녁마다 애들 우유 데워주는데 걷었어요? 그거 걷어내죠. 왜냐면 그거 입술에 붙고 맞아. 먹기 불편하거든요. 어머, 내가 알짜배기를 벌었네 세상에. 그래서 이 유청 단백질이 나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선생님?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알짜배기를 드실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이 유청 단백질이거든요. 이 유청 단백질은 우유에 보면 이제 지방 콜레스테롤 성분을 제거해서 단백질만 모아놓은 거죠. 중요한 건 이제 원유 1리터당 이 유청 단백질이 0.12%밖에 안 나온다는 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아하. 아니, 우유 1리터당 0.12%면은 너무 조금 아니에요? 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우유 1리터예요. 여기 이제 보이시면 1리터 표시가 정확하게 돼 있고
이제 스포일러를 사용해서 1mm 좀 넘게. 이게 아주 섬세한 작업입니다. 자, 요 정도. 네, 그 정도에. 옮기세요. 에게. 진짜 조금이네. 방울이네, 거의. 보여드릴게요. 야, 안 보여, 안 보여. 안 바닥에 보여요. 깔려가지고 좀 네, 보세요. 안 보입니다. 이렇게 귀한 유청 단백질 안에는 근육 생성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9종을 포함한 18가지의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어서 완전 단백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필수 아미노산 얘기는 진짜 많이 듣긴 했는데 정확히는 뭔지 잘 모르거든요.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제가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근육 좀 자신 있다 그러는 분들은 이제 프로틴 가루를 먹는다 뭐 이런 분들 좀 네. 계실 것 같은데 단백질은 또 사실 영어로 프로틴인데 그리스 어원으로 아주 중요하다라는 뜻의 프로테이오스라는 말에서 나왔고 이걸 구성하는 게 아미노산인데 우리 최근에 아미노산이 22종까지 우리가 발견이 돼서 아미노산 종류가 그 정도인데 그중에서 딱 9종류 정도는 밖에서 섭취를 해야지만 돼요.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필수 아미노산이 이제 부족하면 여러분들이 불편함 느끼는 증상들이 있죠. 피부 푸석푸석해진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필요한 곳. 손톱이 약해지기도 한다. 또 두뇌 활동 저하된다. 면역력 떨어진다. 근손실 온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일찍 늙는 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을 드셔야 되는 이유가 또 꼭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몸에서 이렇게 단백질이 좀 부족하게 되면 이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세포들과 뭐 여러 가지 조직을 구성하거든요. 그런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골격근에서 단백질을 빼오기 시작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단백질이 오래 부족한 시간이 계속 지속이 되면 근육 손실은 물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한 노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9주 동안 저단백 식이를 시켰더니 면역 반응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이 우유 못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희 막내 동생도 그런데 우유 먹으면 설사해요. 제가 설사해요. 그래서 저는 못 먹어요, 우유를, 흰 우유를. 근데 이 유당 불내증 환자가 생각보다 많은 게 그 하버드 대학이 전 세계 인구를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이제 특히 좀 많은데 우리나라 성인 중에 75%가 유당 불내증을 앓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우유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 게 바로 이 유청 단백질이라고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유청 단백질은 유당이 제거된 단백질이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잘 될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단백질을 보충을 할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유당 말고 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더 빨리 되는 건데요. 제가 먼저 일단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일반 우유와 유청 단백질이 담긴 비커가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 몸의 소화액과 산도가 비슷한 식초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초가 바로 위산인 셈인데요. 식초 냄새가 여기까지 좀 옵니다. 속이 쓰리다. 네. 네, 이렇게 식초를 넣고 한번 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보이시나요? 덩어려진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체방을 우리가 장점막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지금 우유입니까? 이게 유청 단백질. 유청 단백질. 자, 일반 우유 한번 부어보고요. 네. 걸쭉하네요. 체망에 걸러지네. 우유는 아직 통과를 못했네. 네, 통과를 하긴 하지만 굉장히 속도가 느리죠. 네. 이렇게 같은 양이었는데 유청 단백질이 체망에 빠져나간 속도가 훨씬 빠른 것을 보셨는데요. 이 일반 우유는 큰 덩어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소화를 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을 제가 한번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 이게 우유에는 있지만 유청 단백질에는 없는 이것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대체 이것이 뭘까요? 이것은 바로 카제인입니다. 들어봤어요. 카제인. 네, 들어보셨죠? 이 우유 속의 단백질인 카제인은 위산과 만나게 되면 바로 응고작용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덩어리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소화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유청 단백질에 없는 게 바로 이 카제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화가 빨리 되는 거군요. 네. 그렇게 눈으로 확인하니까 이제 이해가 됩니다. 뭔가 엄지 과학실 같은 느낌. 자, 그러면 유청 단백질의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자연 방목 소화, 자연의 방패막이 락토페린.
자연 방목소라면 뭐 요즘에 뭐 달걀 고를 때도 동물복지 뭐 이런 인증 정말 확인 많이 하잖아요. 소가 네.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소로부터 만들어진 이 우유가 성분 차이가 납니다. 이 자연 방목에서 풀만 먹여서 키운 소는요, 스트레스가 없겠죠. 그렇죠. 덜 할 겁니다. 성분을 보면 공액 리놀레산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항비만 인자로 유명한 성분입니다. 페롤이라고 하는 비타민 E, 그리고 베타카로틴, 그리고 루테인과 같은 이런 항산화 물질뿐만이 아니라 불포화 지방산에서도 축사 원유보다 자연 방목 원유에서 함량이 훨씬 높다라고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특히 뉴질랜드의 원유 생산량과 다른 국가의 원유 생산량 비교를 해보면 뉴질랜드의 원유 생산량은 다른 낙농업 국가에 비해서 적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건 단위 리터당 단백질 함량은 뉴질랜드산이 훨씬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하면 이제 뉴질랜드 넓은 초원에서 막 소가 스트레스 없이 막 뛰어다니고 하니까. 그죠. 그 원유의 질이 높은 이유로 뉴질랜드의 사육 방식인 그래스패드가 주로 언급이 되는데요. 이 그래스패드는 자연에서 방목을 해서 풀을 먹이면서 키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를 사육할 때 곡물이 아닌 풀을 먹이고 1년 중에 354일을 목초지에서 시간을 보내게 한다고 합니다. 또 이 차규량을 위한 호르몬제 투여도 금지를 하고 있어요. 최상급이라고 일컬어지는 뉴질랜드의 이 원유는요, 뉴질랜드에서 생산되는 총 원유량의 3%만 세계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거군요. 이 희귀 아이템이에요. 어머, 흘리지 마세요. 흘리지 마세요. 금이에요? 그러면 락토페린은 뭡니까? 락토페린이 면역력에 관여하는 성분인데 우유에 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락토라는 게 우유를 뜻하고 페린이라는 게 철분을 뜻하는 건데 몸속의 철분과 결합해서 세균이 번식할 때 필요한 철분 공급을 차단해요. 그럼 결국은 이 성분이 많으면 세균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연의 방패막이라고 합니다. 모유에도 들어있고 뭐 타액 눈물에도 들어있지만 특히 젖소의 초유에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네. 그런데 이 락토페린은 자연이나 식품 등에서 추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성분이거든요. 이 락토페린의 결합 구조가 손상이 되기 쉽고 이 추출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해요. 하지만 이 낮은 온도에서 추출한 그런 유청 단백질의 경우에는 일반 탈지 분유 단백질에 비해서 최대 8배 높은 락토페린이 함유돼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유청 단백질을 먹을 때 조심해야 할 거? 네, 하루 섭취 권장량은 28g 정도인데요. 차갑거나 미지근한 물 120에서 150ml 정도에 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은 뜨거운 물에 닿으면 이렇게 딱딱하게 응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또 임산부나 수유부 또는 다른 특이 체질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를 한 후에 섭취를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예.